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슐리 엠브로이어의 아티클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성에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는 리액트와 같은 프론트엔드 스택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웹 접근성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아티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마진, 패딩과 같이 간격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사용할 때 왜 픽셀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의 마진과 패딩이 so closely related, 왜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는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CSS의 마진과 패딩 두 속성은 종종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진과 패딩은 모두 공백의 영향을 받고요. CSS 박스 모델에서 테두리를 기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테두리의 바깥쪽 영역이 마진, 안쪽 공간이 패딩이 되겠죠. 마진과 패딩은 거의 동일한 CSS의 데이터 타입을 허용하는데요. ranks 그리고 percentage를 허용합니다. 물론 이제 마진의 경우는 오토를 허용하긴 하지만 이 글에서 논의하는 바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ranks와 percentage는 어떤 CSS 데이터 타입일까요? CSS의 ranks는 거리의 값과 관련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CSS의 percentage는 ranks랑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속성에 따라 페이지의 다른 부분의 일부라는 점이 다릅니다. ranks는 absolute, 절대적이거나 relative,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와 상대의 단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CSS는 모든 종류의 장치와 구성에 작동하는 유연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타입의 단위를 제공합니다. 절대 단위죠. 절대 단위는 항상 동일하고요. 그리고 페이지의 다른 항목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 길이 단위는요, 변경될 수 있고요. 폰트 또는 뷰포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페이지의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이 절대 길이 값이면 상대 길이 값은 폰트, 뷰포트와 같은 페이지의 다른 항목에 영향을 받아서 변경될 수 있는 값이 상대 길이 단위 값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절대 또는 상대의 CSS 단위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절대 또는 상대의 CSS 단위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사용자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텍스트 사이즈와 관련된 경우는 상대의 길이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폰트 사이즈와 같은 속성의 경우는 RAM 유닛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이유는 퍼스널 디바이스에 사용자가 설정한,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내용에 기반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설정을 맞춤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길이 단위는 뷰포트 크기에 따라서 페이지의 looks, 모양이 변경되는 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텍스트의 크기, 그리고 페이지의 확대, 줌,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 디바이스의 설정과 관련 없이 반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 길이 단위는 어떤 때에 사용자의 동작을 위해서 디자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크기가 커지는 설정이 됐을 때, 또 하나는 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resizing, 조정됐을 때, 그리고 페이지의 줌인 또는 줌아웃, 즉 확대와 축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reading, 읽을 때, 이런 경우에 상대 단위 길이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동작에 따라 설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됩니다. In all of these situations, 이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컨텐트일까요? 아니면 컨텐트 사이의 공간, 간격일까요?
Which of these two things? 이 두 가지 중에 understanding the web page, 웹페이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컨텐츠일까요? 아니면 컨텐츠 사이의 간격일까요? 마진이나 패딩 또는 기타 간격의 설정 관련된 기술들을 사용할 때 상대 단위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사용자가 보는 환경을 맞춤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드렸었죠. 컨텐츠가 중요할까? 아니면 컨텐츠의 사이 간격이 중요할까? 바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간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콘텐츠 자체와 동일한 속도로 간격을 늘리거나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콘텐츠 사이의 간격이 커지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개의 기본 링크를 추가할 만큼 오랫동안 사이트에서 작업을 했다면 가로축의 간격 설정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텍스트 사이즈와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를 설정하게 됐을 경우에 공간이 2배로 부족해지게 되죠. 마진과 패딩이 동일한 공간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세로축 간격의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한된 수평 공간을 기반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야 하는 텍스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 수직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페이지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높이가 긴 페이지는 컨텐츠를 다르게 읽고 싶어하는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스크롤 작업을 요구하게 되며 한 번에 볼 수 있는 콘텐츠 양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영상 길이가 좀 긴 듯하여 코드 데모는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